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 출격 준비 끝. 어느 정도 구성을 다 마친 상태로 보여지고, 알트코인은 여기에 따라서 초긴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이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만 올라가지고 있어요. 알트코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하락하는 코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0%대가 대부분이고, 3% 이상 하락하는 거는 한 5개,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쪽에 있는데, 이더리움 역량으로 인해서 못 가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더를 좀 먼저 보면,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지금 이제 하락이 된 이후에 특별하게 지금 돌파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해서 현 시간으로 보게 되면 장중 돌파가 한번 다시 나올 뻔 했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장중에 다시 뚫려서 위로 넘어갔었는데 종가로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횡보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 결과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고요. 커트라인을 터치한 이후에 계속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락이 된 이후에 붕괴 시점 이후로 이 공간 기준을 계속해서 따져보게 되면 낙폭 기준이 기간 자체도 마찬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들면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다행인 거는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는 거, 또 반대로 좀 단점인 거는 매수 물량이 없다는 거. 대신에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반응은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돌파 위치가 이제 잡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줄지 아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 좀 조용한 코인들이 펌핑 시대가 한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알트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 자, 비트코인을 보면 그래도 지금 방금 봤었던 이더리움보다는 좀 모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죠.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시세를 보게 되면 단기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승은 계속 시도합니다. 상승이 밀렸다가 반등, 밀렸다가 반등 계속 시도하는데 어떻게 돌파는 못해요. 얘도 마찬가지. 거래 부분으로 놓고 봐도 특별하게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매도 물량이 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위치는 어디? 조정 자리입니다. 자, 이 조정 자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분봉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많은 걸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다시 일본 가서 본다 그러면, 일본은 이번에 1억 2천만 원 공개가 됐잖아요. 종가로 깨졌거든요. 지지선이 깨졌다가 다시 복구된 상태에서 올라와 줬는데, 현재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바로 간다 그건 아니지만, 바로 갈지 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억 3천을 도달하거나 넘어갈 수 있는 세팅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다 라인이 잡혀 있고, 이게 뭐 단기 반등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억 3천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봉에서 양봉 전환이 확실하게 잡힐 뿐더러 11월에 밀렸었던 종가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다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 이더리움 기준에서는 횡보, 쐐기 형태에 갇혀 있는데, 결국 둘 다 어떻게? 준비가 끝난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가서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2월보다 3월 초보다 더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게, 2월보다 좋다, 떨어졌는데, 그죠? 왜 이제 좋다고 하냐면, 어차피 하락이 됐어요. 조정 나올 자리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알트코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이클 기준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자,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 1대 1대. 자, 이거 기준이 비율이 동일해야 돼요. 지금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똑같은 비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래도 과거로 따지면 5년 이상 봤을 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거하고 알트하고 따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걸 기준으로 따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동등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은 지금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이 기존에는 달랐죠. 비트 다르고 이더도 달랐고 알트하고 지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얘네 어떻게 다시 하나로 이렇게 만난 지점까지 지금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가 2017년도였습니다. 2021년도였습니다. 지금 2025년도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났어요? 21년도니까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제 채널에서는 계속 상승 쪽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상승이 나온다 쪽으로 대부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포인트가 중복이 된다는 거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이평선이 한 곳에 수렴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봉에서 월봉에서 본다고 해도 몇 년 걸려요, 최소? 진짜 빠르게 오면 1년 이상. 보통은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 그 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뭐 오리온 같은 차트 한번 보세요. 이평선 엄청나게 그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내려왔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빠르면 뭐 4, 5년 10년 넘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수렴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이클 기준이 한 곳에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주다가 한 곳이라도 망가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은 2월보다 하락이 더 되긴 했지만 좋은 조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2월 자리를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세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 반등일지라도 이번 상승폭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전체 비율이 이제 다 1대1대1인데 알트가 기준에 못 갔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비율이 대장들하고 동등한 비율이 나타나게 되었냐?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지수까지도 동등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르모 코인이나 봤을 때 알트 코인들 기준으로 자, 많이 갔다 못 갔다? 저 주봉으로 보면은 만약에 디카르고다.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간 게 차트가 21년도 빼고는 없어요, 차트가.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되게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누적 상태입니다. 누적 상태. 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누적 상태냐? 거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박스예요. 박스. 박스권 플러스 기간입니다. 이 누적 상태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다 그럴지 과거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디카르고가 상장된 지 오래됐는데 상장되고 나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약간 하락이 된 이후에 반등 좀 나왔다가 계속해서 밀려서 못 가는 거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이런 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못 간 코인들이 여기서 갑작스럽게 아무 반응 없이 터질 수 있는 사이클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그러는데요. 이때 터졌던 봉이 장중 200%입니다. 한 주만에 7일 만에 200% 나온 거죠. 그 전주까지 따지면은 220%에서 250%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시작까지도 봐야 돼요. 저는 이렇게 뭐 이때처럼 해서 20원부터 10원부터 해서 뭐 900원까지 가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좀 보는 거다?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방금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디카 같은 경우도 장기 박스권과 조정을 받고 있던 가운데 시기세가 터진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넘어가 줄 때 이렇게 천천히 다 이렇게 주면서 갈 것 같진 않아요. 왜? 시간이 길어서 누적이 되었다는 거는 터진다는 얘기거든요.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왜 XRP 같은 경우 유일하게 이제 증상으로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XRP하고 에이다, 솔라나는 이제 우상향으로 너무 잘 갔고, 또 요렇게 얘도 보게 되면 이거 주봉인데 기존에 조형해서 못 갔어요. 네? 조형해서 못 갔다는 거는 올라가고 나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22년부터 24년도까지 XRP는 계속 소송 문제, 그 다음에 법정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사실 이제 21년도 전부터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거의 5년 동안 질질 끌다가 시세 분출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세 분출이 이렇게 갑자기 가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제 내용거리가 좀 있죠. 올라가게 된 이유,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알트코인들한테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추어준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포지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트코인들 무조건 뭐 시총 낮고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반면에 좋게 나와주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미래 지향적인 코인들도 있고 시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조건 뭐 메이저 좋은 거 이미 튼튼해진 애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현재 약해 있는 애들이 후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처럼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